7.6등급이면 감점이 꽤 될 텐데 그러면은 논술 몇 점 맞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95점 맞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씨 내가 한석봉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맞춰? 그래가지고 다 때려쳤지. 다 수시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때려치고 전 수능에 올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뭐 다른 걸 안 준비해왔고 재밌는 걸 들고 왔어요. 제가 수능을 6번 봤거든요. 인증샷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수능 6번 보기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저는 2015학년도 수능부터 2020학년도 수능까지 총 6번의 수능을 받고 그거에 대한 성적표 공개는 뭐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 공개할 의향이 있고 뭐 그런 건데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가 네 스스로를 자세히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뭘 보고 네 영상을 보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실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 가지고 수능을 6번 본 썰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수능 샤프로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한 번 더 수능을 볼까 말까 고민 중에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입시판에 도는 얘기인데 수능 샤프를 7개 모으면은 드래곤볼 소원 이루어주듯이 소원을 이루어준다 해가지고 집이 조금 힘들거든요. 옛날에 조금 힘들었어가지고 7개로 집이 좀 잘 된다는 소원을 한번 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신청을 안 한 상태예요. 신청을 안 한 상태고 무조건 뭐 컨텐츠적으로나 뭔적으로나 한번 해야 되면은 한 번 더 할 의향은 있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는 이걸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제 시청자분들은 안 하시는 걸 바라지만 또 제가 하고자 하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뭐 어쨌든 간에 수능 인증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수험표가 집에 없어요. 다 버려가지고 2020학년도 수능을 친 수험표 한 개가 있습니다. 이 뒷면을 보시면은 이날 제가 14번까지 풀고 때려치고 나왔거든요. 근데 잠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수면제를 5알 먹어가지고 뭐 수면제 먹은 이유나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수능을 6번 치면서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매몰 비용이라 해가지고 지나간 거는 이제 과거로 생각을 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수능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수 3수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갈 수 있을 건데 대학을 한 단계 높은데 갈 수 있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타이틀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도 많고 또 가고 싶기도 했고 지금은 나 자신을 좀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 가지고 뭐 그런 거는 없지만 뭐 여러분들도 역시 목표하는 대학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거를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다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력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저는 96년 3월 30일 25살이고요 07년도에 아버지가 사업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기초수급자 자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사배자로 갔어요. 공부도 못한 새끼가 뭐 사배자 같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그게 붙은 게 장땡이지. 그래서 12년에 용인외고를 입학합니다. 그때 용인외고가 막 그거 스카이를 100명씩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전부 다 다른 사람 얘기예요. 저는 내신이 7.6등급이었거든요. 이러면 반에서 꼴등이었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꼴찌를 한 명씩 데려가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나를 지목해서 데려갔더라고. 뭐 프로듀스 101이지 101이지. 그래가지고 픽업 돼가지고 가가지고 내신은 끝날 때, 제일 못 친 시험이 3.4점, 4번으로 다 찍었어요. 4번으로 다 찍었는데, 4번이 한 문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어 시험이 3학년 2학기 때, 3.4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음에 찾아뵙기도 해야 되지만 선생님한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저는 수능에 올인했습니다. 13년도 여름에 고2 때 애들 열심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풀 때 저는 혼자서 옆에서 수능 특강 풀었어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네가 내신을 높이면은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죠. 뭘로 갑니까? 그러니까 논술을 보라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고려대 논술이 그래도 5등급 밑으로는 감점이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7.6등급이면 감점이 꽤 될 텐데 그러면은 논술 몇 점 맞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95점 맞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씨 내가 한석봉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맞춰? 그래가지고 다 때려쳤지. 다 수시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때려치고 전 수능에 올인했습니다. 이때 제 모의고사 성적이 아마 70점 60점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강승리죠. 그때 고3 수능이 1, 2 등급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뭐
4탐은 국사랑 생윤 선택했었습니다. 생윤이 점수가 잘 나왔고 국사는 2문제 틀렸는데 2등급 나왔어요. 그때 국사가 1, 5학년도는 필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고 지엽적인 게 나온다고 유명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국사를 필수로 보는 대학교가 딱 한 개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개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서울대예요. 저는 서울대 가려고 했었거든요, 정시로. 그래서 서울대 간다고 국사를 선택했는데 2등급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고려대 경영이랑 서울대 경영을 넣었습니다. 미친 새끼죠. 이 점수로는 택도 없는데 거기에 넣었어요. 왜냐면 빵꾸 뚫릴 것 같았거든. 근데 안 뚫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광탈했죠.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은, 저는 근데 선생님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상담은 안 갔어. 상담은 안 갔는데 나한테 그때 흘러가는 얘기로는 서강대랑 한양대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중에 학생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있어. 절대로 나는 여기를 간다 이래가지고 8톤 트럭처럼 아무거나 쓰시면 안 돼요. 일단 이것도 전략이 있고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미드 달린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미친듯이 달렸지. 그냥 서울대 가고 고려대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짐을 다 싸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생 재수를 합니다. 재수 때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2, 1, 2. 이때 사배자로 실내건축학과를 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 대학 타이틀도 중요한데 과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실내건축학과를 처음 갔어. 디자인학과잖아. 그러면은 이제 제도를 배워요. 제도를 배우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선긋기거든. 그러면은 사비 연필을 들고 와가지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막 더러워지는 거야. 그래도 200개 끄으라니까 끄었지. 그랬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딱 오더만 뒤에서 봐가지고 우리 서비는 다시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때려쳤습니다. 난 도저히 그거는 못할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때려치고 부산에 내려왔어요.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수능을 한 번 더 봤죠. 이때까지는 정신상태가 좀 괜찮았어. 이때까지는 정신상태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수능 성적이 최악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대학은 제일 잘 갔어요. 이때 사배자로 3명 뽑는데 4명 신청했거든요. 거기에서 마지막 셔터 내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 사수 때 할 말이 좀 많은데 이때 제가 그 고등학교 마치고 처음으로 대학생활을 즐겨본 때예요. 그때 1학년 때 학교 가가지고 혼자서 밥 먹고 친구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이때 웃긴 게 뭐냐면 MT를 가잖아. MT를 가면은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 눈치를 줘요. 그러면은 이제 밖에 나갔다 와야 돼.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담배 피면서 전화를 하지.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해야 돼요. 그게 국룰이니까.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자리를 돌아오면 내 자리가 없어. 내 자리가 없고 막 애들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나 좀 자러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오빠 잘 자요, 형 잘 자요 이러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애들 다 죽어 있어. 그러면 이제 애들 깨우지도 않고 조심히 차 타고 집 가야지. 어쨌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 생활 하니까 와 진짜 뒤질 것 같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야. 아니 왜냐면은 두렵잖아. 미래가 사수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불면증 오고 대인기피증 오고 조울증에 뭐 탈모도 이때 생겼고 비만, 단백뇨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기간 전에는 뉴스만 봐도 재밌잖아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을 봤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비트코인이 잘못한 것도 있어. 비트코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 그래서 사수 때 솔직히 공부를 제일 안 했어요. 근데 사수 때 점수가 제일 잘 나오더라고. 이 이에 대해 가지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때가 그 유명한 지진 수능입니다. 지진 때문에 일주일이 미뤄졌어요. 그때 시험 커트가 굉장히 높을 거란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는데 국어 수학은 잘 넘겼는데 문제는 사탐이 한 개씩 틀렸거든. 근데 이때 사탐 퍼센테이지가 8%에서 11%가 나왔어. 생륜 법정이었거든. 생륜 법정이었는데 이게 2가 나오면서 이게 다 망가진 거야, 표점이. 그래가지고 고려대 국어 공문을 썼어요. 원래는 고려대 국어 공문도 안정이 떠가지고 쓴 거거든. 근데 고려대 국어 공문이 그때 터진 거야. 그때 예비를 4번 받았는데 1번도 안 돌더라고. 그때 공황장애 엄청 심하게 왔지.
그리고, 그때가 이제 12월 달에 울면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제 연대 떨어지고, 고대 떨어지고, 이제 정시만 남는데 너무 서글프더라고. 혼자서 자취를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맥도날드를 딱 갔죠. 부산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 발표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탁 봤는데 불합격이더라고. 그래서 햄버거 먹으면서 울었지. 그때 우울증이 좀 심했어. 그러고 나서 든 생각이, 아씨, 이거, 어차피, 남들과는 다른 길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에 손을 댔습니다.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그래서 빚이 한 300만원 정도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일단 빚이 생기고, 주식을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을 갚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주식을 시작했지.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돌리고 싶으면 여기로 돌리고 싶다. 이때 하늘이 내게 준 기회였는데 뭐 어쨌든 해가지고 이렇게 쳤어요. 그래가지고 오수 때는 왜 수학 치고 나왔냐.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오수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학교를 다 때려치고 밑으로 내려와서 공익하면서 오수를 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서울대 아니면 의미 없다. 지금 나는 한양대도 괜찮은 학교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커리어 하이를 찍을 거 아니면 중간에 나오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학대 그때 2개 틀렸을 거야, 아마. 수학대 집에 가가지고 매기가 2개 틀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나왔다. 어차피 92점에, 문과 92점이면은 1등급 마지노선이라 가지고 서울대 못 가거든요. 근데 그때 수학이 1등급이 81이었어.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울증이랑 불면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커가 7알 먹었잖아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7알입니다. 제가 11알 정도 먹었거든요. 우울증 복용 기록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모아놨어요. 혹시나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육수를 봤어요. 육수를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어. 여러분들, 저는 이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를 직접 느껴온 세대예요. 이분도 처음 나왔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느낀 세대인데,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문제가 좀 지랄 맞아지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5알 처먹고 전날에, 일어나니까 국어 시간 14분 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잤지, 거기서. 중간에 나오려고 물어봤는데 못 나가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고 나와가지고 엄마랑 족발 먹었어.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사수 때긴 한데, 근데 가장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것도 사수긴 합니다. 이 애증의 관계인 비트코인도 만났고 주식도 시작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롤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안 했거든요. 롤이나 게임은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차트를 많이 봤지.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지금은 칠수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구독자가 많거나 이러면은 그거 투표를 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육수 타이틀이 별로 안 좋아. 수능의 자세한 거는 제가 자세한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장기 프로젝트가 돼버려요. 저는 이제 자팍지식 사전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정도로 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거 수명을 깎아가면서 한 결과입니다. 저는 수능을 6번 봤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아요. 남들이 안 해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주식하고 있어요. 주식하고 있고 주식 공부를 하고 있지. 돈이 없어가지고 언제든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으로 한국의 BNF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한번 같이 성장해 봅시다. 자, 이상 윤희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